안녕하십니까. 에포크점의 천재들 TV입니다. 에로티시즘 콘서트 20번째 이야기 닉슨 대통령 스캔들과 후보국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동영상은 앤소니 서머스가 쓴 Official and Confidential The Secret Life of 에드가 후보 책과 레리 플린트 앤드 데이비드 아이젠바크가 쓴 One Nation and Sex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본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약간의 애드립을 가미하여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닉슨 대통령의 프로필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리차드 닐하우스 닉슨입니다. 1969년 1월 20일부터 1974년 8월 9일까지 재임을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이고 전직원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부의 부통령을 오래 했습니다. 두 번째 닉슨 대통령의 정치 역정입니다. 닉슨은 1913년에 캘리포니아주 요버린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휘티어 대학교와 듀크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고 1937년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2차 대전 때에는 해군 소령으로 참전하였고 종전 후에는 1946년 캘리포니아에서 연방의회 하원의원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닉슨은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후보로부터 권력의 원천이 정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도 후보 같은 정보통이 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초선이던 닉슨은 후보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국무부 공무원 엘저 히스를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유능한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닉슨의 섹스 스캔들입니다. 후보는 자기를 배관시하는 트루먼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하여 닉슨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트루먼을 옥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닉슨 자신도 성 스캔들 때문에 CIA와 후보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닉슨은 부통령 시절 1953년에서 61년입니다만은 홍콩에서 만난 중국 칵테일 웨이트리스인 메리아나 리유와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1961년 닉슨은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케네디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홍콩으로 출장가서 메리아나를 계속 만났습니다. 홍콩 주재 FBI 요원은 후보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미국 CIA는 메리아나가 중국 첩자라고 낙인을 찍고 닉슨과 메리아나를 감시 대상 목록에 올려놓고 그녀와 닉슨이 홍콩 호텔에 투숙 중인 현장을 도찰했습니다. 1969년 닉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후보는 닉슨에게 이 파일을 직접 전달하여 은근히 꼼짝 마라 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 메리아나 리유는 홍콩에서 닉슨의 고향인 캘리포니아 휘티어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녀는 닉슨과의 관계는 한사코 순수한 사랑을 했다고 주장하며 불륜설을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눌 기회가 많았지요. 최소한 6, 7번 호텔방에 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닉슨과의 관계를 거부했지요. 그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닉슨이 후보를 해고했을 때 초래되는 영향을 부하직원을 지켜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은 해고보다는 유임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보고를 받고 해고를 단념하고 한탄했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입을 함께 무너뜨릴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닉슨은 후보를 사직시키지 않았지만 대신에 자기 정적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 국세청과 FBI를 동원했습니다. 닉슨은 미첼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눈에 가시가 된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인 캐서린 글레이엄에게 앞가슴을 착즙기에 집어넣어 쥐어 짜버리겠다는 극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972년 5월 2일 FBI 국장 후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은 닉슨 대통령은 너무 좋아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고약한 영감탱이가 드디어 가버렸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닉슨은 후보의 사무실을 봉쇄한 뒤에 사망사실을 외부에 발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후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X파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살았더라면 100살까지 FBI 국장을 맡았을 것이라고 독설을 했지만 후보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러주었습니다. 후보의 장례식에는 약 25,000명의 조문객이 참석했습니다. 닉슨은 마음에도 없는 후보에 대한 덕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모든 미국인은 존 에드거 후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는 지난 48년 동안 FBI 국장으로서 충성심과 걸출한 능력 그리고 헌신으로 8명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는 재직하는 동안 전설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FBI 후보국장의 후임으로 법무부 차관보인 패트릭 그레이를 임명했습니다. 닉슨의 인사권 행사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1972년 6월 17일 새벽 워터게이트 빌딩 내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서 5명의 침입자가 도청장치를 점검하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제임스 맥코드로서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에서 안보 담당 조정관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반카스트로 쿠바인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되지는 않았으나 그 범죄 현장에는 고위급 인사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닉슨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닉슨은 처음에는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밑에 사람들이 충성을 바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변명하면서 그들을 해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이 잘린 신복들이 폭로를 하게 됨에 따라 닉슨이 기획 명령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기자들에 의해서 노출되면서 특검을 받게 되자 닉슨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닉슨은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에서 증거 조작과 은폐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탄핵을 피할 수 없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형사 책임은 후임 대통령인 포드에 의해서 사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도청에 대한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1992년에 당시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로 스스로 워터게이트 사건의 FBI 내부 고발자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특종 보도를 했던 두 기자들이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당시 워터게이트 도청 사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후보국장이 세상을 떠나버리자 닉슨은 FBI의 신임국장 자리에 법무부 차관보를 임명함으로써 FBI 국장을 기대했던 당시 부국장 마크 펠트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닉슨의 사람들이 워터게이트 빌딩을 도청한 정보를 기자와 특검에게 제보함으로써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막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후보가 살아있었다면 닉슨을 보호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FBI가 닉슨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여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만들었습니다. 후보를 없애려 했던 닉슨이 후보가 사망한 결과로 미국 대통령의 역사상 임기 중에 최초로 사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에로티시즘 콘서트 20번째 이야기 닉슨 대통령 섹스 스캔들과 후보국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 소감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